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는 부산에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날씨가 좀 더운데요.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림도령, 그죠? 이름을 3번 불러서 데리고 간다는 저승사자, 그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을 세운 한인, 당군왕금의 할아버지고 한웅의 아버지, 뭐 마늘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인간이 되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백마가 내려와서 아름다운 알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박혁거세라는 최초의 첫 번째 왕이 된 신라의 왕. 여러분들 이게 들어보면 어때요? 무슨 저런 얘기가 있어? 황당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신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는 동양의 신화보다도 더 황당무계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메두사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메두사의 목을 이렇게 딱 베었는데 거기서 피가 막 나와요. 피가 나오니까 그 피가 페가수스라는 날개 달린 말이 되면서 이 페가수스는 그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온갖 그죠 일들을 다 하고, 또 그것보다 더한 건 뭐예요? 반인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뭐예요? 동물. 뭐 이런 어떤 얘기들. 여러분들 이런 걸 들어보시면은 야, 신화라는 것은 좀 황당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개인이 얼마나 큰 인물인가, 그 나라의 문명이 얼마나 더 큰가에 따라서 이 신화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신화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황당무계한 게 더 점점점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 버뮤다 삼각지대 있잖아요. 거기는 뭐 비행기도 가다가 그죠? 뭐 사라져버리고 배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그거 뭐 근데 거기에 뭐 유토피아가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이상해. 이해할 수 없는데 무섭지 않아? 이러면서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거길 한번 가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험이란 말이에요. 이 모험이라는 것도 이 모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본금 1,000만 원만 있어도 1,000억 자산가 됩니다. 그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1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런 모험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여러분들께서 더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타를 날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에서도 그 주식시장을 앉아서 어디를 보느냐면 산만리를 보고요. 서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구만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주식시장이 쫙 열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칠 수 있다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머니킨이거든요. 오늘 한번 네이버나 다음에 한번 검색해 보시죠. 자,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코너는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그 시장을 주도했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코너인데요. 지금 시장 굉장히 강하죠. 왜 강합니까?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거래 대금이 거래소 시장에서 10조가 채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 코스닥 시장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7조, 뭐 계속 17조 정도 들어오고요.
이 그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까지 다 합치면은 20조가 넘어간다고요. 결국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유동성 장세는 쉽게 그렇게 한 번에 콱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조정을 살짝 보니까 어때요? 조정 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시잖아요. 저는 이 시장이라는 거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경제방송을 쫙 보면은 조정 시 매수하라. 그 조정이 언제냐 이거죠. 자, 올라가면 뭐예요? 지금 너무 올라갔으니까 매수하지 말라. 그럼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너무 고점이니까 사지 말고 조정 시 매수하라. 조정은 언제 조정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절대 예고편이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제가 뭐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장에 맞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 매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소 시장이 조금 그 앞전의 시장보다는 좀 괜찮아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신고가도 쓰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시총이 가격에는 어땠습니까? 상한가 치려면 이거 시총이 너무 무거워.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이 상한가를 많이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시총 20조도 상한가 칩니다.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시총 20조, 뭐 3조 이렇게 되는데도 상한가를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조정 시 매수, 하락하니까 매수 못해. 너무 올라가니까 매수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너에서 상승을 해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하락을 해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그죠? 조정을 봐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이런 것을 배우는 그런 어떤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날이나 한국정보통신이나 그런 것들이 살짝 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뭐냐면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날이다, 한국정보통신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번 주에는 지난 금요일까지에는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다날이나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가볍잖아요. 한국정보인증이나 이런 종목들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총이 세단 말이에요. 결국 돈이 들어오는 그죠? 그런 장세기 때문에 이는 돈이 들어온 그런 강한 종목을 트레이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법을 조금만 좀 배우신다면은 지금은 절대 어려운 시장 아니다. 뭐 가볍게 그죠? 금방 올랐다 금방 쏟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때요? 팍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죠? 매수가 들어오는. 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푹 빠지면 어때요? 그냥 잡아 들어가는 이런 어떤 시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웹툰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은 개별 성향인데 이것도 역시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리 문화, 그죠? 웹툰 문화를 지원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미스터 블루가 요즘 좀 대장 역할을 하고 그죠? 그전에는 와이랩 이런 종목들이 좀 그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뭐 핑거 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한 번씩 반짝반짝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에는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순환. 그럼 예를 들어서 반짝해서 그 테마가 조금 더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 상승하고 눌림 주고 또 한번 땡기고 이런 것처럼 이런 웹툰 관련한 종목 이런 것들도 역시 뭡니까? 자기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관찰하다가 이제 얘들이 또 한번 움직일 때가 되나 하면은 좀 지켜봤다가 그죠? 트레이딩을 하는 뭐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한 종목은 사실 이번 주에는 원전 관련한 종목이 진짜 그룹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시발점이었다면은 이제 한전 기술이 따라가고 그 외에 뭐 G2 파워라든지 한전산업 이렇게 좀 짜잘한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잖아, 그죠? 이틀 동안 양봉을 켜주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애들은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트레이딩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코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전히 이 원전 관련한 종목은 전부 다를 다 노려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 조금 차별화는 돼 있지만은 원 큰 테두리는 어때요? 트럼프가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죠? 이 원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더 집중적인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원전은 하반기에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하는 방법만 잘 아신다면은 굳이 내가 저점에 매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뭐 또 대북주 그죠? 대북 관련한 종목은 이 정부에서도 충분히
많이 얘기가 많이 됐고 또 그 뭐 대통령이 그죠 확승기를 중단하라든지 또 저기 그죠 그 너무 확승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주민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시켜주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또 트럼프가 그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대북주들이 뭐 시간의 상한가를 치고 그죠 처음에 이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그죠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난티라든지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렇게 좀 자꾸 연결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럼 역시 그 정부 정책 웹툰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대북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한 켠에 두고 그죠 시장이 이렇게 시소를 타면서 지금 특징이 어떠냐면 한 테마가 간다고 해서 걔가 꾸준히 가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꾸준히 가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외에는 전부 다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가지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가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식량을 보낸다 이러면은 뭡니까? 조비라든지 뭐 효성 OMB라든지 그죠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또 그게 그저 비료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 아난티를 필두로 해서 뭐 대아티아이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 언제 받아야 될까? 그러면 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어떤 빌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 빌미가 뭐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네타냐후가 이란에게 그죠? 공격하면서 중동 문제가 발발해지면서 그죠? 그 유가가 뭐 77달러 가고 뭐 금값이 치솟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바로 뭐 유가 관련한 종목들 뭐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그 전날 조금 움직여줬어요. 움직여줬는데 뭐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해운주들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STX, 뭐 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해운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죄송합니다. 흥하해운이라든지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해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향이 어떻게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갖췄고 이 중동 사태가 단발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란이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밀어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살려준 성지를 살려준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힘들지만 또 자존심은 있으니까 그죠? 금방 이렇게 끝나지는 않지만 여튼 어떤 조율 작업이 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좀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동 문제는 살짝 수그러들고 그죠? 또 이제 또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면 또 중동 문제가 또 불거지는 뭐 어떤 그런 어떤 시소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내려갔고 그죠? 중동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해서 야 이것도 주식시장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사이클이다. 그죠? 뭐 중동 문제는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뭐 순환고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뭐 좀 시장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제가 늘 뭐 제 유튜브, 그저 뭐 밴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이 귀에 확 닿을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전문가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년 정도 제가 전문가 활동을 시작할 때 지금은 없어졌어요. 대우증권이 지금 미래에셋으로 통합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대우증권에서 저를 이제 거기서 방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대우증권에서 저를 만들어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뭐 회원 유치겠죠. 저는 뭐 아무 욕심 없이 그냥 뭐 회원 유치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서 방송을 하면서 제가 2년을 딱 방송을 하고 갑자기 제가 중국을 가게 됐어요. 뭐 제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제 남편이 거기에 이제 법인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제가 한 6년, 그러니까 한 6, 7년을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2012년도 말쯤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때 그 대우증권의 본부장이셨던 분이 이 이델리의 사장님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기 방송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해서 제가 2013년도부터 여기서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대가들의 기법 저녁 7시, 8시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유료방송 마치자마자 뛰어와서 방송하니까 새벽 1시 되면 도착을 해요. 그걸 4, 5년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좀 쉬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쉬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뭐 좀 방송을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또 뭐 아줌마 쇼도 잠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제가 제안을 했죠. 이제 주중에는 내가 방송이 너무 힘들다. 이 방송하고 저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주말에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이난이 333이 2021년입니까? 2년부터 해서 지금 한 3, 4년 되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회사에서 저는 그랬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하겠다. 기존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우리 시장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컨텐츠의 방송이 아니라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어떤 시장에 맞는 그 얘기들을 하고 싶다니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컨텐츠도 제가 다 만들어서 1시간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그러면 방송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겠느냐. 이 방송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대우증권에서도 욕심 없이 제가 이제 그걸 해줬고 여기서도 제가 아무 욕심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욕심 없이 무슨 취지로 하느냐. 제가 여기서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방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모든 방송이 어떻게 하느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거 가치가 어때요, 뭐 어때요. 물론 그거 절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시장에 접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때요? 막 안티도 있어요. 제가 이 방송하는데 막 밑에다가 그럼 안티 막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종목 뭐 이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수급 종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랜덤하다는 거예요. 지표는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밀어버리지만 그 수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이상을 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떠냐면은 이 라인에서 이 그림이 싹 그려져 있는 이 라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팍 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가네, 뭐 털렸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저 위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 신세계 INC 그거 보세요. 어디 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무리 불타는 장이라 하더라도 이 수급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순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은 천하가 당신을 찾을 것이고 당신이 능력이 없으면 뭐래요? 천하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똑같은 수익을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계속 편안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고요. 지금 시장 좋아.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3,000포인트가 5,000포인트가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이 포인트에서 이거 잡아가지고 3,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때까지 가만히 둘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겠어요? 안 난다니까요. 지금은.
이해됩니까? 시장은 왜? 순환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 시장에 지금 현재에 맞는 종목, 지금 조정을 본다. 자, 시장 조정 보니까 뭐 같습니까? 헝구석유. 제가 그 밴드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거 보라고. 그 전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석유주 보라고. 그죠? 그래서 해운주도 살짝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애들 여러분들 잘 잡으면 30% 수익 날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만에 그냥 30%가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워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욕심 없이 드리는 부분이라고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제가 백날 여기서 떠들어봐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이렇게 하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우리 불타는 장을 20년 정도에서 한번 보면은 이 2000년대 묻지마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2000년대 묻지마 시장은 어땠냐? 그냥 묻지마예요, 묻지마. 그때는 이제 벤처였어. 무조건 벤자만 들어가면은 이제 스타트업이죠. 지금 여기도 뭐 스타트업 얘기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25년도도 그죠? 벤자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상한가예요. 그 상한가를 한 번 치느냐? 아니에요. 한 달씩 친 것도 있어요. 기본 10일씩 쳤다 하면 3방, 4방. 이때는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을 뭐라고 하느냐면 묻지마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장이라는 거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떠냐면은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눈이 밝지 않았어요.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개인 트레이딩 있잖아요. 지금 그 마술 같은 프로그램이 98년도에 깔아졌기 때문에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여러분들이 보는 기술력 뭐 차트를 본다든지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처져 있던 그런 시대였다고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바닷속에 뭐 보물섬이 있다 하면 그 기업이 그냥 막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뭐 1000원짜리가 금방 2만 원 되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개인들이 야 이거 무조건 이거는 나쁜 거야. 뭐 이런 테마주는 나쁜 거야. 뭐 한 건 나쁜 거야.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막 우량주를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 우량주가 이 우리 지수를 2000포인트까지 올려놓은 거는 맞아요. 그 당시 뭐 2만 원짜리 주식들을 지금 거의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그 당시에는 얼마 안 했지만 지금 이만큼의 가치를 올려놓은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2000년대만큼 그 재밌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가장 시장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코스닥 시장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2020년대 코로나 왔잖아요. 이 코로나가 왔을 때는 뭐가 움직였죠? 바이오들이 엄청 움직였어요. 신풍제약 그죠? 6,000원에 시작해갖고 뭐 20만 원 가고 이런 거는 뭐 박셀바이오 뭐 9,000원에 시작해서 20만 원 가고 이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도 역시 20년 뒤에 이런 어떤 그걸 받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지친 거예요. 예,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제자리를 가고 나는 이걸 가치 투자라고 했는데 또 제자리를 가고 저는 시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묻지마나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했던 이때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테마가 움직이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타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냐.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종목을 다 뭐로 생각하느냐면 가치 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와 테마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25년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약간 종목이 테마는 테마고, 그죠? 테마는 맞아요. 그렇지만 2000년도나 2020년도에 뼈대가 없는, 그죠? 그냥 순살 같은 그런 어떤 종목이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약간 뼈대가 있어요. 뼈대. 뼈대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시총이 좀 세다는 거죠. 시총이 좀 세다라는 건 뭐예요? 가볍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우량주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세요. 우량주 아닙니까? 전부 다 대표적인 종목들, 그죠?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쓰러질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우량주가 어떤 테마를 이루어서, 그죠?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지금 다 움직이는 거. 하나에어로 하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어때요? 금방 쓰러질 만큼 뼈대가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량주로 시작한 이 거래소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에는 어떻게 움직여 줄 거냐 이거죠. 이 사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 시장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은 상장할 때도 기준이 거래소만큼 까다롭지 않아요. 그리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어요. 특례 상장은 뭐예요? 특별히 봐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상장할 조건이 안 돼. 그렇지만 넌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장시켜주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이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우량주들로 시작했던 이 코스피 거래소 시장이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올 거예요. 지금 아직 코스닥 시장은 돈이 안 들어왔어요.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왜? 물량을 좀 더 뺏어야 되겠죠. 왜? 코스닥 시장은 거의 뭐 80%, 90% 뭐 물량을 전부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선수들이 뭐 하려고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을 좀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코스닥 시장에서도 정말 지금처럼 거래소처럼 우량주로 시작해서 그 시장을 조금 이끌어가면서 몇 년 동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건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시장이라는 거는 너무 우량주만 움직인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장이 거래소가 불탔기 때문에 코스닥이 불타면은 이제 그거는 진짜 완전히 화랑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래소와 코스닥이 시소를 탄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은 코스닥은 안 왔어요. 그렇지만 곧 아마 코스닥도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 지금 이렇게 이거는 어제 지표였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가 있습니다. 좀 밀렸죠, 그죠? 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이 트럼프, 그죠? 트럼프와 머스크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 상하 관계 있잖아, 그죠? 그걸 확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상사는 이 그 부하 직원에게 막 명령하거나 너 이거 잘못해서 지적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그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그런 관계 있잖아요. 막 명령했잖아, 그죠? 그리고 네 이거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항하겠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반항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머스크와 트럼프는 어때? 약간 이제 좀 화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왜 보이느냐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죠? 상사니까 뭘 했습니까? 그래, 머스크 그래 너 인정한다. 너 그렇게 좀 마음 상했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랬지?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어때? 조금 이렇게 깨진 항아리가 조금 이렇게 좀 보듬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다우 지수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제가 미국 시장은 재미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이 다우 지수는 재미가 없다. 나스닥도 재미없다. 미국 장은 재미없지만 우리 시장은 좋아질 거다. 제 방송 이거 다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10월 달에 그래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뭐 그래 생각했겠습니까? 다우 지수는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우리 시장은 이렇게 쳐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내가 앉아서 3만리를 보고 서면은 9만리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장은 어떠냐?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얘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밀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럽니다. 조정시 매수할까요? 이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고 합시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TV에 보면. 그거 진짜 시장 볼 줄 몰라요. 지금 미국 시장이 흘러내려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대로의 어떤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돈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이 뭐 미국 시장 조정 본다고 뭐 우리 시장 조정 보고 뭐 종목 없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시장이 지금 이 조정을 받았는데 너무 조정을 너무 얕게 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외인들이 들어왔던 외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거는 아름다운 조정이라는데 왜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신고가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신고가를 많이 만들고 있는가?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한테 그 좋아하는 그죠? 여성상, 이상형 이런 거를 묻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남자분들 여기 계시면 이상형이 누구예요? 뭐 얘기하겠죠. 예쁜 여자.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자기의 이상형이 처음 만난 여자예요. 그러면 예쁜 여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예쁜 여자가 될 수가 없냐면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뇌는 어떠냐면은 이 눈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보는 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날 예쁜 여자를 봐요.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죠. 그러니까 이상형이 처음 만난 여자예요. 처음 만난 여자를 뭐 예뻐. 또 봐.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시장이 어떠냐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시장이 신고가를 좋아하느냐면은 이 주식도 우리 생활하고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매일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그게 우리가 그게 즐겁겠어요? 하나도 안 즐겁죠. 당연히 그래 너 뭐 당연히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신고가를 빵빵 쳐보세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거 뭐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이 처음 만난 여자를 보고 좋아하듯이. 그래서 지금 그건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어떻게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잖아. 빨리 와.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고가를 계속 빵빵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신고가를 써주는 그런 종목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시총 다 세요. 기본 3조, 4조, 20조 막 이래 돼요. 그런데도 신고가를 써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이렇게 무작위로 들어오니까 한 종목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막 2조씩 터집니다. 대단한 거죠. 예,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스피 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이번에 코스피 시장에서 우량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제가 분명히 이제 코스닥 시장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현재 거래 대금이 한 7조밖에 안 돼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 10조가 딱 넘어가잖아요. 하루 거래 대금이 그냥 불 붙습니다. 그냥 톡 하면 뭐예요? 봉소나 연정처럼 톡 하면 터집니다. 그런 어떤 시장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이 어때요? 단단했잖아요. 좀 흔들어도 어때요? 흔들어도 다시 또 올려주고 또 밀렸다 하더라도 단단하게 움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코스닥이라는 거는 특성이 있어요. 왜?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심리는 어때요? 약간 불안하잖아요. 좀 예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어때요? 먼저 팔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지금 엘리어트가 왜 자살을 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줬던 그 기본 틀을 처음에는 모두가 다 지켰지만은 상승 5파, 하락 3파를 지켰지만은 나중에는 어때요? 그 투자자들이 그 원리를 지킵니까? 안 지킨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느냐? 우량하게 그 주도하는 외국인이 꽉 잡아주면서 이렇지만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세력과 뭐 간혹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네 부류가 움직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먼저 보는 사람이 장땡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 시장 매매와 거래소 시장의 매매를 조금 구분지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고스톱과 주식과 인생은 똑같다. 왜 똑같으냐? 좋은 패를 받아야 된다. 고스톱 칠 때 어때요? 패가 좋아야죠. 자, 주식 뭐요? 주식이 좋은 패는 뭐요? 자본금이 많다든지, 그죠? 모렌 버핏처럼 뭐 돈이 뭐 그죠? 무지기로 있다든지. 자, 인생의 좋은 패는 누구예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든지, 내가 금수저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패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좋은 패를 받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모두가 다 전략과 전술이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도 그죠? 언덕에는 기아를 뭐 그죠? 몇 단을 넣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수동식 차를 안 타고 전부 자동이니까 그냥 뭐 밟으면 올라가지만은
이 자동차가 수동식 자동차는 그죠? 1단 기아를 넣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중립에 놔야 되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죠? 어떤 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좋은 패를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승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때요? 조건이 많이 좋아야 돼.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살짝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어떻게 되느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화를 얘기했잖아요. 그 모음이 클수록, 모음의 크기가 클수록 그죠?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하는 결정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 가지고 1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신화 쓸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1000억 자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도전해 보시고 그죠? 절대 지금 이 정부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부. 뭐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어제 뭐 중동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뭐 바로 주식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힘드는데 주식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중동 사태까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그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시장 5,000포인트 만들겠다. 뭐 3,000포인트 만들겠다.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한번 믿어보시고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뭐냐면은 드리고 싶은 종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핫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하고 지난주에도 말하고 제가 말한데 계속 이래 왔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느냐?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어디서든 파동이 수급될 수가 있고 지금 이 라인에 사신 분들은 오늘 걱정이 될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지금 내일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마 뭐 종목 상담이나 여러분들께서 그죠?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누가 그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죠? 이렇게 하는 건 틀렸다. 저렇게 하는 건 틀렸다. 그래 말해주는 그것이 맞던가요?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 결정해라. 어떻게 스스로 결정하느냐? 내가 그날 보고 얘는 지금 딱 뭐냐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수급이거든요. 누구 수급입니까? 외인 수급인데 그것도 안 맞아. 외인 기관이 막 세리 팔아. 그런데도 지금 어떠냐면 얘는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애가 누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얘는 지금 저도 이거 계속 그죠? 트레이딩을 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종착역이 어딘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5일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5일선을 단 하루에 깨고 다음날 여기도 보세요. 5일선 깼죠. 바로 땡겨버렸죠. 5일선 깼죠. 바로 땡겨버렸죠. 이런 현상이 나올 거냐 아니면 5일선을 뚝뚝 깨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조정을 받을 거냐 어떻게 봐야 되겠죠? 그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 흐름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한다? 월요일 날도 어떻게 돼야 되겠죠?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양봉이 나오든가 5일선을 지키든가 하루 정도는 더 도지형 음봉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3일째는 반드시 양봉이 나와서 이 방향을 가야지 만약에 음선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일선을 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엄청 강하죠. 시장이 강할 때는 조정도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렸잖아요. 조정 보면 어떻게 이만큼 팍 밀어버립니다. 20% 30% 팍 밀어버리는데 시장이 이렇게 단단하게 좋을 때는 어떠냐면은 그렇게 조정을 깊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만큼 그려놨다는 거는 저는 하반기 내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얘의 특징이 있어요. 얘는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 있잖아요. 요즘 시장이 8시부터 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1시간 동안에 그냥 파동을 다 만들어요. 종목들이. 테마를 다 만들어요. 보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죠? 이 테마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 테마랑 본장에서 테마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는 원전 관련한 종목이 목요일 날 이어서 같이 막 움직여줬는데 본장에 딱 들어오니까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 지금 뭡니까? 중동 관련한 유가 관련한 종목이 상한가를 쳐버리고 장중 내내 해운주들 흥하해요. 그죠? STX, 그린로직스 뭐 이런 해운주들이 계속 그죠? 이렇게 모양을 갖춰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시면은 1시간 동안에도 수익 구조가 엄청나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이 지금 보세요. 시총 20조인데 상한가 쳤지요. 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대장주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날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단기가율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도 역시 뭐냐면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봐야 되는데 얘들은 어떻게 그룹을 형성해서 봐야 되냐면 카카오, 그죠? 어제는 또 뭐 카카오페이가 더 강했죠, 그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렇게 세 개를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원리에 의하면은 이 지금 이 상한가를 쳤잖아요. 항상 요런 종목들은 5일선을 좀 기준을 하세요. 그러니까 1, 2, 3 세 박자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상을 치고 난 눌림목에서 세 박자에는 갈자리예요. 근데 그 갈자리가 늘어지잖아요. 4박자, 5박자 이래 되면은 5일선이 깨진다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안 깨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갈자리에서 못 가는 종목은 뭐예요? 재수 없는 종목. 죽을 자리에서 안 죽는 놈은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5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는 요 바닥바닥 붙어 있다면 또 이제 며칠 동안 그죠? 보통 저렇게 하면은 캔들이 한 5개, 6개, 7개, 뭐 한 10개 정도 되면 또 갑자기 빵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리콘트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 실리콘트는 실적이 좋아요. 화장품.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한국 여성들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뭐 특히나 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차이나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제품이라면은 뭐 진짜 완전 뭐 껌뻑 죽거든요. 제가 2006년도 중국 들어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을 잠깐 뭐 나오는 일이 있어서 나오면은 화장품을 부탁했다니까요. 뭐 그런 화장품 사다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뭐 이렇게 좀 주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시계. 그죠? 한국 시계,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걸 되게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뭐 한알령도 있고 뭐 곧 뭐 시진핑도 오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잡혀 있어요. 얘도 지금 보면 앞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어떻게 합니까? 기간 외인이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어때요? 어느 정도 일정 이익 실현하고 그죠? 또 파란 금액 가지고 또 사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느냐 하면은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실적 관련한 종목은 그 내재 가치가 시장에서 뭐로서 그 평가를 받느냐면은 실적이 더 좋아졌대. 예. 야, 지난번에도 실적이 이랬는데 와 이번에 더 좋아졌대. 이러면 어떠냐면은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실리콘트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봐주시고요. 얘가 아마 8월 달인가 뭐 또 그렇게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자, 아난티입니다. 지금 아난티는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은 이 정부 정책하고 딱 맞물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개성공단, 그죠? 그다음에 금강산 개발, 그죠? 지금 뭐 개성공단 뭐 폭파시키고 이랬지만 거기도 신원이라든지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는 뭐 그 금강산 개발 뭐 이런 쪽이잖아, 그죠? 얘는 좀 참 독특해요, 그죠? 정말 여기서 거래대금으로 덤뿍 먹었거든요. 근데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뭐 한 주를 가지고 상한가를 쳤다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동시효과의 그 미리 그 뭡니까 동시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주로 상한가 말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패턴들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형태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어떤 그죠 올선을 다 살려놨으니까 이런 아란티 같은 그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조금 차분히 보는 뭐 그런 어떤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의 father, 아버지입니다, 그죠? 이 신재생 관련한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트럼프가 그죠? 이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지원을 32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1년을 단축시켰어. 31년도까지 한다. 그죠? 그리고 원전을 더 한다. 뭐 이런 어떤 얘기 때문에 얘가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좀 관심 있게 보라고 했죠. 이 정부에서는 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의 얘기들을 한다고 했죠. 그죠? 역시나 얘는 뭐예요? 내재 가치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재 가치가 갖춰져 있으니까 역시 자기 갈 길을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원전만큼은 신재생 에너지가 힘을 못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D&D 파마텍 얘는 그거예요. 바이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딱 들어서면은 뭐 이 지금 보세요. 우리가 2,300에서 2,900까지 600포인트를 그 주가를 상승시킬 때 뭐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시총 센 거, 지주사 관련한 거, 그죠? 삼성전자, 반도체 한두 개. 지수가 빵 뛰어버렸죠. 지금 코스닥 시장도 예를 들어서 지수를 빵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수 관련한 종목들 뭐 있습니까? 바이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근데 얘는 지금 차트도 아주 멋지게 돼 있죠. 돼 있는데 뭐요? 호가창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호가창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막 물량을 대빵 실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잠이 보약이다. 그죠? 왜 잠이 보약이냐면은 잠을 잘 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잠을 안 잔 사람은 어때요? 짜증내고 막 좋은 얘기도 막 나쁘게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왜 잠을 많이 자고 봐야 되느냐면은 지금 뭐예요? 중동 사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도 눈곱대가지고 아 그래 중동 뭐 그제 뭐 어떻게 될까? 아 상한가 치겠지. 퍽 잡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뭐냐? 뭐에 대해서 중동 사태가 더 발발하고 더 싸움박질을 세게 하고 그죠? 이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빵빵 날아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흥구석유, 대성하이텍, 그다음 뭡니까? STX 그린로직스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충분히 잠을 자고 여러분들께서 뭐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멀리서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행복해 보이죠? 희극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딱 가보세요. 다 누구나 다 소가리를 하고 그죠? 어떤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동호회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예요. 야, 내 이번에 이래갖고 뭐 돈 벌었다 얼마 벌었다 막 이래 얘기하면 어때요? 돈을 못 번 사람은 어때요? 속이 상해. 근데 그 사람을 가까이 딱 가서 보면은 어느 계좌 한 구석에는 80% 90% 마이너스 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뭐 그런 부분에 위축되지 마시고 이번에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그죠? 신화 속에 있는 머니킹과 함께 5,000포인트를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